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바로 파리 테러 사건인데요. 프랑스 시민들과 관객들로 가득 찬 왁자지껄했던 금요일 밤이 곳곳에 이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자,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사태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파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상전화 이렇게 아침 10시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장이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테러 사건 때문에 아마 시장 자체가 아침에서 이제 개파락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원래 조정권이었습니다. 조정받아야 될 위치였고 조정받는 권역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테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지지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이제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서 굳이 빠졌다기보다는 원래 빠져야 될 자리에서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하는데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미국 시장은요. 전일 자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냐면 마디 비율로 볼 때 저점과 고점을 그으면 대략 17,000선 있죠. 17,000선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고요. 중심 자리인 16,700자리 이 정도 자리까지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상승 과정 중에서 조정권역으로 양호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저점 대비 고점 이것도 마디비율로 해보면요. 4,740자리 그리고 4,840자리 중심과 382 정도의 지지 자리를 두고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권역에서 너무 추격 매도는 좀 자제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은 지금 최근에 이제 주말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15조 원 정도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중국 시장 상해 종합 지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차트가 아래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 권역에 있고 다시 조정받은 위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이 단기 조정권으로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요. 선물 지수로 보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로 보나 동일하게 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 이제 코스피 지수죠. 자, 60일선은 깼습니다. 60선 깼지만 선물 지수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러는데 201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선물 지수랑 이제 거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들 200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산출한 종목 그런 이제 지수 차트인 거고 요 차트가 이제 선물 지수랑 많이 비슷한데 60일선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하반 경직을 줄 거고요. 만약에 한 번, 두 번 더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이 전저점 자리들은 지지를 해줄 겁니다. 전저점을 깰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도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시거나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인데요. 지금 코스닥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약 53억 정도를 매수를 들어옵니다. 전날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여기서 그렇게 급락하는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급락장, 하락장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코스피 시장이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은 당연히 그동안에서 선물 지수랑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하게 올라가줬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는 권역에서는 조정받는 거다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의 역할이 중요한데 코스닥은요. 여기서 650선을 깨지 않고 700선을 이제 박스권 고점 부분이죠. 70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앞두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700선을 요 앞두고 있는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저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요. 시장에 강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종목별 강세, 종목별 약세. 그러니까 종목군들을 잘 공략을 하다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AP시스템이라든지 SFA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죠. 자, 그렇듯이 강한 종목군들로 공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주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있다면 전화 상담 가능하신데, 자,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02-3153번에 2611번, 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실시간 무료 상담도 아울러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실시간 무료 상담도, 무료 문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래나노텍. 자, 367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미래나노텍. 자, 미래나노텍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참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자, 요거를 이제 6,190원, 일단 매수 가격을 6,190원에 20%. 자, 제가 한번 차트를 볼 때에선 여러분들 단기만 보지 말고 주봉과 월봉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니까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은 관계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자, 일봉을요, 길게 기간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 주봉과 같은 흐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래노텍은요, 좋습니다. 갖고 있으시면 수익권 이상으로 반드시 들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자, 여기가 이제 중심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N자형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N자형을 준 상태에서 이 중심도 넘어가서 목표치를 이만큼이나 줬습니다. 이 중심에 중심을 더하는 중심 목표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매도의 영역인 거고요. 여기서 여기는 매도의 영역인 거고,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하죠? 자, 그래도 잘 보면 보입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도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이익 실현하지 못하고, 조정할 때 여기서 하셨는지 여기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여기서 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단, 못 팔았어도 요 종목은요, 다시 수익권 이상으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6,200원에서 6,5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문자 상담 마시고, 바로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다. 보유하시면 된다. 대신, 아직 양봉이라든지 올라가 있다는 시그널 자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4,500원 빠질지 4,300원을 빠질지 아니면 지금 자리 4,100원 자리에서 지지하고 양봉이 나올지는 그거는 가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양봉이 나와도 추가 매수 질문하고 싶다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설 5147님이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반도체 재료 쪽에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8,400원. 8,400원에 사셨고, 지금 비중은 한 50% 정도 되시는데, 자, 마이크로 컨텍솔도 보니까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지금 좀 기간을 좀 더 늘려볼게요. 늘려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 2,000원대, 저쪽에는 1,000원대는, 1,000원대에 있는 종목이 19,0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몇 배 갔죠? 그렇죠. 10배 이상 갔죠? 이렇게 10배 이상, 특히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줬던 게 2014년도서부터 2년 동안 상당히 강력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렸을 때에서 추세선이 요 자리가 깨었을 때, 14,000원이 깨었을 때 요거는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감지를 하셨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들 공부도 좀 가르쳐 드리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면요. 기본적으로 8,000원 정도까지는 조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공략하신 것 같으세요. 자, 보니까 진짜로 8,300원, 8,400원짜리 여기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지지권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탈했던 게 문제예요. 사신 가격대가 8,400원. 제가 봤을 땐 못 사신 건 아닙니다. 못 사신 건 아닌데요. 조정받는 거 아니라 못 사신 건 아닌데 문제는 사셨다면 손절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식을 산다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는 것은 주식이 아니죠. 그렇죠? 매매라는 뜻은 이제 사고 팔고에 대한 이제 매매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다시 1,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다시 14,000원 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다섯 토막이 나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다섯 토막이 나면 나는 절대로 못 가져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전저점 자리 8,000원 자리가 깨졌을 때에서 한 번 정도 끊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기업의 가치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저는 다섯 토막 노는 거는 절대로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니, 다속 토막이 날 거면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다속 토막 난 다음에서 사는 게 낫죠. 그렇죠? 자, 이 기업 가치가 다속 토막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져가는 분들이 결국은 가져가다가 다소 토막 나니까 거기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져가시면 계속 그 가치를 보고 가져가셔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왕이면 싸게 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일단은 마이크로 컨텍스로는요, 8,400원 정도에서 이제 사셨고, 지금 최근에서 전저점이 깨어있기 때문에, 한번 이탈이 나와서 지금 약세 구간을 좀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가져가세요. 지금 반도체 장비도 다시 돌고 있고요. 다시 강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빠져봤자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한 5,500원 정도에선 지지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양봉이나 반등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조금 걸릴 텐데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8,400원 정도는 빠져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50% 적지 않으시네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가격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5,500원권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약 7,500원이나 7,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에서 수익 실현으로 비중을 많이 좀 줄여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추가 매수는 조심하시고 조정은 좀 더 받을 수가 있다. 약세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추격,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양호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 자, 6194님. 자, 현대엘리베이터. 자, 매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6194님.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65,000원. 자,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시게 됐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이게 네.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그쵸. 자꾸 빠졌으니까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될까요? 자, 그쵸. 주식을 다 올라갈 줄 알고 다 좋으니까 샀는데 빠지니까 이제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쵸? 네. 자, 일단요, 현대엘리베이터는요, 저도 좋다라고 인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좋은 종목이에요. 자, 일단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수익권 이상으로 들어줍니다. 그거는, 예전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는 제가 한 6년, 7년간의 그 흐름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흐름은 제가 알아요. 이게 바닥권을 길 때에서는 정말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거를 조정받을 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재미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비중은 30%시면요. 오히려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요. 추가 매수를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차트입니다. 자, 어때요? 일단 좋은 얘기 해드리니까 기분은 좋으시죠? 네, 좋아요.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안 잡아줍니다. 그럼 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냐면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나왔고 옆으로 좀 더 횡보하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좀 예상이 좀 되긴 하지만 60일선을 이제 조만간에 깔면서 다시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노리는 타이밍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48,000원권역으로 그러니까 48,700원, 뭐 500원 이쪽 권역으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네.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 안 노리고 그냥 가져가시겠다 그래도 65,000원 거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세요. 사시기 전에.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급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최근에서 기관들과 금융투자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누적적으로 보더라도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즘에 환절기죠? 감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조정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아줬는데, 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준 것 같습니다. 이제 횡보 조정과 시간 조정만 받으면 될 것 같고, 다시 횡보 조정으로 한 달, 두 달간 정도 기게 되면 다시 65,000원, 7만원권역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 파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종목입니다. 잘 가져가세요. 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코넷 2774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자, 에스코넷 한때는 이제 일자리 테마로 이제 윌비스, 뭐 에스코넷,
뭐 사람인 HR 같이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는데 한 번도 최근에서는 엮여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죠. 아마 이쪽이 이제 핸드폰 뭐 케이스인가 그쪽인가 핸드폰 그쪽으로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1220원. 자,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죠? 아, 제가 이거를 네. 보고, 이게, 처음 살 때 1,400원에 사갖고, 나중에 추가 매수하고 내가 단값이 다 찬 거건데, 네. 한번 이게 1,400원 이상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매도를 못 했거든요. 아, 1,400 근데 올라왔었는데. 그제부터 계속 지금 네. 빠지고 행보하고 이래가 있어서,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일단 매수 단가 이제 비중을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매수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셨어요. 그렇죠? 예, 예.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수익권이 되시고. 예. 자, 제가 보니까요. 이 종목은요. 계속 박스권의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길게 봤더니 이때에서 이제 상승 과정이 있었고 이때 이제 일자리 테마를 아마 강하게 움직였었던 때 그때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박스권인데 이 기다란 박스권 거의 뭐 3년 동안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에서 지금 중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위쪽 방향으로 한번 1,400원 다시 한번 고점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수급 부분에서 아직 그렇게 최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그게 좀 아쉬워요. 차트 모양상은 괜찮고 매수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져가신 데는 무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수급 보니까 뭐 특별하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일자리 테마보다 예전에 이제 정치 테마로 일자리 테마가 좀 이슈가 좀 됐었지만 지금은 인물주로서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쪽들이 지금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쪽을 강세를 주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본연의 가치로 뭐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를 않는 모습을 봐서는 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종목은 괜찮습니다. 모양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1,4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많으시고요. 예. 아직까지 강력하게 또다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한 1,250원에서 1,3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만 이익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죠? 예. 10에서 20% 정도만 이익 실험하시게 되면 비중이 30에서 20%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 비중으로는요. 쭉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 비중을 줄였던 부분들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도 구상이 가능하고 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추천해드리면서 종목들의 수익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예, 압니다. 네, AP스템이라든지 지금 오늘도 예, 파트론이 지금 10,000원을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차라리 확실하게 오늘 파트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줍니다. 시가총액도 5천억짜리고 차라리 이제 그러한 식의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쪽 예. 그쪽으로 차라리 조만간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코넷이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 비중을 줄여서 차라리 종목 교체를 일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럼 파트너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AB 시스템 좀 추천해줄 때보다 많이 올랐던데. 그렇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이게 전략은 아셨겠죠? 그러니까 에스코넷도 핸드폰 부품적으로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쪽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일부 비중을 이익 실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에스코넷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궁금하시면 매수 될까요로 질문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자, 9042님. 자, 시젠. 일단 매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9042님께서 43,750원. 자, 비중은 35%.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주챔에서 거래 종목들을 요즘에서 좀 가져오다가 좀 무거운 종목을 찾다 보니까 좀 시젠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수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꼬여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니까 뭐 그냥 저냥 그냥 그렇죠. 뭐 한쪽으로 갑자기 뭐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요거를 수량으로 가고 단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 4만 주 샀다가 외국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4만 주 샀다가 2만 주 매도했다가 뭐 4만 주 매도했다가 2만 주 매수했다가 별 흐름이 없는 겁니다. 그럼 별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막 50만 주를 매도한다라든지 막 80만 주를 매수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느 날 2만 주, 3만 주, 5만 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50만 주, 70만 주, 80만 주가 매수가 된다. 매도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이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별 이상이 없어요. 수급적인 부분은 고냥고냥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권역에서 지금 하단 부분, 바닥을 지금 찍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저점 대비 강력하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를 주다가 지금 흘러내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급락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4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43,750원이시면 쭉 가져가세요. 쭉 가져가시다가 44,000원, 45,000원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험한 부분들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단 부분에 여기 보면은 지지선들이 하나, 여기 둘, 셋, 그리고 월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굉장히 지지선들이 여기 빼백하게 그동안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밑으로 꺼지거나 밑으로 이렇게 박살나면서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요. 4만 원 일단 돌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사이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4만 4천 원 부분 올라가게 되면 수익권을 바뀌시죠? 그때에서는 다시 전화 주셔가지고 이익 실현 할 건지 아니면 4만 5천 원 넘어서 5만 원까지 가져갈 건지 그때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제는 뭐 시가총액도 뭐 큰 종목이고요. 그나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뭐 그렇게 급락을 한다라든지 뭐 급등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 쉽지 않은 종목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을 종목은 아니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자, 3144님이 질문하신 이제 솔리드. 자, 통신장비 이제 LTE 관련주 쪽으로 이제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네, 수익이시네요, 이건. 아, 근데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유. 그리고 물타기를 얼마나 해갖고 지금 이게 비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7,600원, 800원대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중이 근데 40%시네요. 예, 물타기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물타기 하시면은 이제 80%, 90%, 100%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40% 물타기시면은, 그래도 물타기를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쯤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 일단은요, 지금, 일단 매매 패턴은 좀 붙었습니다. 매매 패턴은 붙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자, 근데 언제 사셨죠? 대략? 2월인가, 금년. 아, 금년 2월에, 네. 참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렇게 추세가 깨진 자리에서는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셨기 때문에 좀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세를 강하게 준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비중은 사실 많지는 않으신데, 지금 7,500원권역에서 8,500원권역은 이제 저항자리입니다. 예, 예. 제가 볼 때서는 한 8,000원 정도 이상에 올라갔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스타일 자체가 단타가 아니시고 좀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시면은 8,000원 이상권역에서 분할 매도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단타 스타일이시거나 아니면 매매로서 그냥 빨리빨리 매매하시면서 가시는 스타일이면 지금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 정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 상승으로 돈 게 아니라 아직까지 박스권 권역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서 7,500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단기 저항 자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목표치를 지금은 크게 가져가지 마세요. 예. 그러면 언제, 지금 어느 정도에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그러니까 전일날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가 생겼죠. 이게 저항대 때문에 거래가 실린 건데, 이게 양음양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그러니까 어디가 안 깨지냐면 이제 중심 자리, 6,300원이라든지 일단 6,000원 깨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그러니까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데, 6,100원이니까 그쪽까지는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6,300원이가 지지가 되면, 만약에 이제 스윙 관점으로 그냥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정고점 돌파하면 나머지 물량 계속 가져가시고, 그 전에 있는 그러니까 팔기 전에 있는 물량들은 얼마에? 8,000원에서 8,500원에서 스타일은 스윙 이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기는 이제 빨리빨리 매매하는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 가격이 높으면은 지금 단기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스윙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가격 되세요. 그래서 지금 스윙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단기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스윙보다는요, 단기가 맞으세요. 예, 예. 네, 그거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방송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할 때 항상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장이 단기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처럼 박스권이고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때는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에서 단기 박스권이고 조정 구간에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침에. 네. 그러면 솔리드는 7,000원대 이상에서 그냥 한번 매도해줘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솔리드는 그러면 단기 대응하는 게 유리할까요? 스윙 대응할까요? 지금은? 단기가 낫겠죠. 그렇죠. 지금은 단기가 더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럼 조만간에 제가 시장이 단기 상승으로 돌았다 그러면 단기가 유리할까요? 스윙이 유리할까요? 그럼 이제 스윙으로 가요. 그렇죠. 시청자분이 굉장히, 센스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걸 금방 알아들으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스윙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정을 받아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단기는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아, 7,500원에서 8,000원 네, 사이에 그렇죠. 매도해야 되겠네요. 네, 7,000원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움직일 건데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20% 정도만 이익 실현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강세권에 있는 흐름으로 좋은 종목이라서 일단 좋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 자, 0844님께서 질문하신 0834님이시네요. 자, 이것도 휴대폰 부품, 카메라 쪽에 있는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매수 가격을 한번 볼게요. 32,600원의 비중이 20%. 비중이 20%. 일단 질문하신 분 매수 가격은 여기는 아니세요. 왜냐면 여기는 32,600원을 갔다라 그러면 고가. 그렇죠. 고가를 가도 32,45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요. 주식을 살 때에선 절대로 여러분들의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절대로 N자 목표치로 올라간 자리에서는요. 절대로 건들면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0원대 샀던 사람들이 37,000원 가 있는데 나는 끝까지 한번 버텨볼 테야. 그건 가능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 추세가 깨지면 아니면 이 지지선이 깨지면 3만원이 깨져도 얼마든지 손절하고 나오면, 아니, 손절이 아니죠. 익절이죠. 10,000원대 샀던 사람들은 44,700원을 보더라도 3만원 깨지는 걸 보고 매도하든 아니면 27,000원, 25,000원이 깨지는 걸 보고 매도를 하든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들고 갔다가 여기서 손절하셔도. 문제는 이런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N장으로 계속 그리면서 이렇게 갔던 종목인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32,600원. 여기시면 여기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아니신 것 같고, 그럼 여기나 여기 사셨다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좀 대응을 못 하셔가지고 지금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자 질문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수급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꼬여있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거는 박스권 과정을 좀 더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과정이라는 얘기는 이 그림을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박스권 과정이라는 건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이제 중심을 나누게 되면 깨졌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요. 좀 그림이 조금 삐뚤하지만 이거 평행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요 전저점 자리가 지지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이게 저점가리 깨지면서 이게 깨지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손실이 크시죠. 그래서 매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략을 하더라도 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이면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자리가 깨지더라도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대응의 영역에 벗어났다는 얘기죠. 하지만 좋은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 드립니다. 깨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못 털고 그대로 있어요. 아직 못 털고 특히 외국인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저쪽에서 지금 이게 누적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샀던 물량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없다라고 보면 일단은 박스권 구간으로 좀 보면서 차트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에서 다시 32,600원 정도를 터치를 할 터인데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손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대략 볼 때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한 3개월 정도는 더 박스권 과정을 좀 갖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매수 가격을 그냥 올라오진 않습니다. 추가 매수를 만약에 노리신다 그러면
한 2만 원 초반 정도로 왔을 때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일 것 같으면 그때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2만 5천 원이든 2만 7,500원이든 올라가면 추가 매수한 부분은 이익 실현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한 3개월 정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다시 상승권역으로 힘이 돌 겁니다. 지금은 박스권과 조정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지만 3개월 뒤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손절보다는 차후에 조만간에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신다라든지 3개월 정도 버티신 다음에 해서 상승권역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권역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EP. 자, 1994님. 자,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 보다가 수고하시는데, 네. 현대 EP 종목을 네. 매수를 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중장기를 보고 매수를 해볼까 싶은데, 어떨까요? 아, 중장기로? 네. 중장기로 일단 매수하신 건 아니고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보신다는 네. 얘기시죠? 네, 예. 자, 일단은 상승 추세되어 있는 종목이고, 일단 중장기로 보신다 했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량 경량화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죠,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한 달 동안 누적을 보더라도 뭐 적잖지 않게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이전에 있었던 수급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모습이 좀 보입니다. 지금 누적적으로는 25만 7천 주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괜찮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매수 가격이, 이거 좀 차트가 하나 사라졌네요. 이거 다시 한번 키우고, 여기 있네요. 자, 현대 EP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약세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약세권이니까 항상 매수를 할 때는요, 음봉보다는 양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시장도 마찬가지, 종목들도 마찬가지, 수급도 마찬가지. 수급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매수를 물어보셨으니까.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양매도, 수급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800억, 그다음 기관들도 마이너스 756억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보다는 이쪽에서 매수가 바뀔 때, 그때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좀 관망하고 있다가 매수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오늘보다는 시장의 양봉이 나오고 기관 외국인들 양봉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에서 해보시는 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네. 현대 EP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돼 있어요. 상승 추세돼 있고 수급도 좋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목표치를 대략 중장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중장기라는 얘기는 짧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 전고점 11,200원 정도는 보고 가져가는 거죠.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 완성차 현대차를 들어갈까, 현대 EP를 갈까, 지금 저희하고 있거든요. 아, 고민하시고 있구나. 네. 자, 현대차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서 바닥 아니.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줬는데, 현대차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쪽으로는 당연히 현대 EP 쪽이 좀 더 가볍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자, 3354님께서 질문하신 하나케미칼. 매도해도 될까요? 자,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23,000원. 아, 지금 이제 물리셨다. 이제 수익권을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자, 이제 전화 연결이 시작합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비중도 적당하시고, 일단 매수 가격이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물려있다가? 아이고, 이게 네. 5만원까지 간 걸 못 팔아먹고, 아이고. 얼마나 빠졌는데 지금 조금 올라와가지고, 한 번 했는데, 네. 이게 또 사가지고 또 이렇게 됐어요. 예.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23,000원 넘어가고, 24,000원 넘어가고, 25,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예.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요, 다시 저항권을 받고 24,000원 정도의 저항권을 받고 혹은 지금 정도에서 저항권을 받고 22,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비중이 20%인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수익으로 돌았다 그러면 절반 정도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절반. 네,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으면은 이게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일단 오늘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 같은 스타일을 한번 팔고 조정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 지금 하나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지금 오늘 보니까 SKC도 지금 강세를 보고 있고 뭐 GS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SK이노베이션 이쪽 애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유가가 전날까지도 좀 하락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오히려 지금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2차 전지라든지 정유주, 화학주라든지 이쪽 애들을 저는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데 주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이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보는데 오늘 3%나 올라가네요. 자,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분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죠? 네네. 그렇죠? 자, 9% 올라가 있고 정고점에 부딪혀 있는데 SKC라든지 자, SKC라든지 오늘도 밑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SO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정유주 쪽인데 이쪽 애들을 보면 지금 하나케미칼에 비해서는 올라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전략을 다시 말씀드리면 차라리 하나케미칼을 전량 다 매도를, 그러니까 이익실현 쪽으로, 지금 말고 이익실현 쪽으로 팔아서 차라리 SO이라든지 SKC라든지 SK이노베이션을 이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절반 정도만 팔고 절반 정도를 이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이제 지금 팔아가지고 SO이나 SK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옮기고 네. 아니면 반만 더 왜냐면요. 팔고 반만 가져가고 네. 예. 자, 왜냐면요. 그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케미칼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는데요. 네? 없을 것 같아. 못 들 것 같아요? 예. 못 들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당장 매도하셔야죠. 그렇죠? 왜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근데 왜 근데 종목 교체하라느냐? 그거를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케미칼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여기서 10% 더 올라가게 되면 다른 정유주 화학주들도 똑같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못 뚫고 다시 하나케미칼이 내려오게 되면 얘는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폭이 커지죠. 예. 예. 그렇죠? 그러나 SO일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올라갈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을 위로 쏴서 날아가면 SO이라든지 SKC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화학주 다른 쪽들이 같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니까 기분이 좋을 거고 빠지게 되면 올라간 게 없는 SO일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을 하단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계속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근데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돼? 많이 빠지게 되면 다시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그렇죠. 고점이잖아요. 네. 오늘 팔까요? 매수 가격이 23,000원이시라 그랬죠? 네. 저라면 절반 이상 정도는 매도해서 교체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뒤에 사람 바쁜데 저 한 가지만 먼저 그 농심을 39,000원에 할 때 고가일 때 전화 한번 드리라겠는데 네, 어머니. 오늘 하나를 더 어떨까요? 해드리고 싶은데 네. 뒤에 계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말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다시 전화를 주세요. 왜냐면요. 이렇게 예. 한 분 전화를 받다 보면 또 종목이 또 종목 상담되고 예. 또 그런지 되고 또 알고 되기 있습니다.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39,000 얼마가 가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네. 때문에 아이고. 자, 아니시면요. 제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 아니라 서울경제로요. 전화 네네.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서울경제로요? 네,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네. 끝나고 나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네. 자, 그리고 정유주 화학주 SK이노베이션하고 이쪽 SO일 쪽은 제가 주책 방송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다라면서 포트로 박아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시장 흔들리지만 그쪽 애들은 꿋꿋이 SK이노베이션, SO일, SKC 다 강세를 주고 잘 가고 있네요. 자,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자, 종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은요,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길목 지키기를 잘 해야 돼요. 사는 가격대도 참 중요한데. 자, 나이스 평가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 가격이 13,300원이시네요. 자, 전화 연결이시니까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자, 손실 중이신데 굉장히 목소리는 뭐 대장 보세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 수익이 났었는데요. 네. 그 인터넷 은행 수혜주라 해가지고 네. 제가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쭉 흐르더만은 쓰리바닥 만들고 쭉 빼더만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질 않고. 네. 이미 조정권역으로 들어갔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일단 62선이 이탈하면서 이미 나왔죠. 그리고 쓰리바닥 말씀하신 자리 여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가 이탈됐으면 일단 62선도 이탈을 했고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이탈을 했고 일단 조정권역으로 고점과 고점의 이제 하락 채널을 지금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들고 있으면 계속 빠지는 개미지옥과 같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 네. 인터넷은행 그 최대 수혜주라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실적도 잘 나올 거. 자, 먼저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전화 주신 분들한테 먼저 수급과 이제 시장의 뉴스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뉴스는요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 슬램덩크에 나오는 이제 명대사죠. 왼손은 거들 뿐. 그러니까 뉴스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요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900원대가 15,000원. 그 얘도 한 700% 800%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500% 정도? 뭐 하여튼간 맞네요. 한 700%에서 800% 정도 올라간 건데 만약에 그 뉴스가 3,000원대 저 바닥자리 3,000원에서 2,000원짜리에서 그 뉴스가 나왔다면 그 뉴스는 호재로서 잘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뉴스를 보낸다는 얘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3명이서 싸웁니다. 3명이 아니라 3주체가 싸웁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원봉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절대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그 뉴스가 올라가려는 뉴스인가 개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뉴스인가. 그러니까 그 뉴스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 부분에서 만약에 꼬이는 부분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이탈한 자리가 나오게 되면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자, 하지만 좋은 말씀을 좀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기관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들에서 아직 기관들은 빠져나간 물량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6월 24일 이후부터 조금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아직 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매도하면서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기관들은 최근까지도 조정받을 때 조금 팔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어때요? 아직까지 매수세가 여기. 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여기 보면은 여기 금융투자 위에 지금 시뻘겋게 87만 5천 주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13만 주 보이고 누적적으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죠? 연기금이 많이 산 것 같아요. 네,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도 63만 주 정도, 아니 5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상투가 치면서 밑으로 쭉쭉쭉 빠져나가는 종목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그 뉴스로 인해서 매수 가격이 굉장히 13,300원이시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매매로서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매매로? 장기로. 장기로? 장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 하시었죠. 장기. 예. 네. 그럼 장기시면은, 자, 장기 추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6,000원까지 빠져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6,000원까지 빠져도 상관이 없으세요? 6,000원. 6,000원까지요? 네. 그럼 내년, 한 상반기 가는데. 그러니까 장기는요, 위 네. 고점에서 장기는요, 대응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사람들이 나는 장기 투자야라 얘기하지만 장기 추세선이 깨지는 이 전저점 자리, 많이 빠질 수 있는 5,000원, 6,000원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버티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맞죠, 제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본인들은 장기로 투자하겠다라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매수 가격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13,300원의 자리는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단기로 들어가는 매수 가격이 되는 거고,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8,000원서부터 깨질 때에서 8,000원부터 해서 6,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4,000원까지 내려가도 꼼짝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자리예요. 장기는. 근데 그것과 틀리게 지금 13,300원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지금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세요. 자, 이제 뭐가 문제인지 좀 아셨을 것 같고, 자,
하지만 13,300원이지만 기관과 금융투자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네.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동안에서 고점과 저점 대비 이렇게 쭉 바디뷰를 그려보면요. 일단 조정은 9,000원에서 8,000원짜리에서는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은 지금 조정 과정이 있으니까 8,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 주면서 12,000원과 13,000원 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과 금융투자를 좀 믿으면서 조정을 받으면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줄 때 12,000원 정도에서 반등 주게 되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그때에서 이제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8,000원 손절 잡고 가져가시면서 15,000원 이상을 보시면 그거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13,300원짜리에서 장기 투자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 ROE가 뭐 15 이상이면은 사도 매수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ROE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핑계를 대기 위한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를 믿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가치는요. 시장이 폭락할 때에서 혹은 종목이 빠질 때에서는 수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만약에 믿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보유를 하셔야겠죠. 근데 시장의 수급 부분들은 아직은 괜찮은데 만약에 수급 부분이 꼬이게 되면 사실 그 부분들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다시 전화 주시게 되면 제가 뭐 재무제표를 보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내려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노리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네, 다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항상 이제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선물 종목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갑질 종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SNU입니다. 자, SNU는 AM/OLED 관련주 쪽으로 사실 그동안 많이 잠을 잤던 종목이에요. 자, 매수 가격은 일단 4,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약하지는 않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참고적으로 SNU를 말씀드리면 SNU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권해드리기가 참 부담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가총액이 86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날에 말씀드렸던 파트론. 자, 파트론 어떻게 됐죠? 근데 종목을 새로운 걸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트론을 다시 가져나올 수는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거래가 실리거나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이 되는 이런 종목을 시청자들한테 들어야 되는 종목이지 SNU는 사실 오늘 맞지는 사실 않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사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SNU도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금액이 작은 분들 있죠. 금액이 작은 분들은 공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날바닥에 있는 밑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차트고요. 반도체 장비들이 지금 실적들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데 SNU도 전년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11월 11일인가 13일인가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의 수익이 아니죠. 그 42억인가 39억인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도 제가 어쨌든 계약 체결도 있었고 일단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매수 가격은 4,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제가 3,590원 손절선 라인 드리니까요. 요거는 이제 천천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갑질 종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자분들은 이제 TV로만 보고 계시는데, 자, 인터넷 센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요, 인터넷 방송으로 제가 장중에서 계속 9시서부터 8시 반부터 계속 오후 3시까지 계속 장중 유료 방송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서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21일, 22일인가요? 네, 21일, 22일 날
부산과 대구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김선우 멘토와 함께 이번에 부산과 대구를 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밑에 아마 하단 자막으로 아마 장소랑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주상전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 너무 그렇게 급락하는 데 대한 위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스권장이니까요. 매매 대응 잘 하시고, 추격매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